지금까지 본 영화나 애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을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작품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작품, 뱀파이어 헌터 D를 고를 텐데요. 2000년에 개봉해서 젊은 세대 중에는 이런 작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일도 있을 텐데 다행히도 11월 12일 개봉 25주년을 맞아서 재개봉을 한다니까 꼭 시간을 내서라도 감상하길 권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죠. 애니도 좋지만 구할 수만 있다면 원작 소설을 권하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오래전 절판돼서 구하기 쉽지 않네요. 시공사가 7권 2부까지 8권을 출간하고 포기했거든요. 일본에서는 1983년 1권이 발간된 이후 11월 현재 43개의 에피소드와 1개의 단편집을 포함해서 56권까지 발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애니와 함께 소설도 살펴보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일본에서 유행한 소설 장르 중에서 초전기 바이올런스가 있습니다. 이 장르는 라이트 노벨의 하위 장르로 기이한 이야기나 환상적인 요소가 기반이 된 SF, 판타지, 호러물의 과격한 폭력과 성적 묘사를 강조합니다. 이 장르의 선구자라고 할 만한 작가가 요스도시, 마게도시 신주쿠와 오늘 소개할 뱀파이어 헌터 D의 작가 키쿠치 히데유키와 음향사 제마령으로 유명한 유메마코라 바쿠입니다. 특히 키쿠치 히데유키는 이 장르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는 작가로 다수의 인기 작품을 발표하며 일본 납세액 순위 20위 안에 들어가기도 했죠. 트렌드 변화로 초전기 바이올런스 장르가 쇠퇴하는 바람에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의 작품들을 기억하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뱀파이어 헌터 D 애니메이션은 두 작품이 존재하는데요. 1985년에 개봉한 뱀파이어 헌터 D는 소설 1권 뱀파이어 헌터 D를 각색해서 아시다 토요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1987년에 더빙해서 우주인 뱀파이어라는 제목으로 출시됐지만 정작 키쿠치 히데유키는 이 작품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는 후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작품은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이 연출한 2000년작 뱀파이어 헌터 D 블러드러스트입니다. 그런데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을 보면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딱 보면 동네 마실 나온 아저씨처럼 생긴 이분이 이런 과격하고도 세련미 넘치는 작품을 연출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거든요. 이 작품은 뱀파이어 헌터 D 소설 시리즈 3권 데몬 데스 체이스를 기반으로 제작됐기에 1985년작과 스토리가 다릅니다. 1985년작과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제로 블러드러스트까지 달았죠. 원작 소설의 기본 플롯을 따르면서도 감독만의 스타일과 동영상의 특징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액션과 등장인물의 상당한 각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바로의 보디가들의 캐릭터가 달라지고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을 추가했으며 결말에도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언급해 볼까요? 샬롯이라는 여자를 뱀파이어 귀족 마이어가 납치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납치가 아니라 샬롯 본인의 의지에 의한 사랑의 도피였죠. 샬롯의 오빠는 D에게 1000만 불을 제시하며 여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샬롯이 귀족의 세례를 받은 후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샬롯의 아버지는 죽여도 좋다고 합니다. D는 형부액의 2배인 2000만 불의 요청을 수락하죠. 샬롯의 가족들은 D 말고도 현상금 사냥꾼 마커스 형제도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마커스 형제는 보르고프, 놀트, 카일, 그로브와 그들의 여동생 레일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는 레이저로 보호되는 마이어의 안가에서 마이어와 첫 대결을 벌이지만 승부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D는 중상을 입은 레일라를 구해주고 헌터 일을 그만두라고 조언하죠. 마이어는 전문 암살자 조직인 바르바로이에 들러서 경호를 부탁합니다. 바르바로이의 장로는 그림자 조종자 벤게와 늑대인간 마시라, 형태 변형자 캐롤린을 선발해서 마이어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마커스 형제 중 놀트가 가장 먼저 벤게의 기습을 받고 죽습니다. 벌어진 미션에서 카일은 벤게를 죽여서 놀트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D는 벤게의 속임수에 말을 잃고 난 후 새로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에 들리는데요. 말 판매자는 50년 전
귀족에게 납치된 후 D에 의해서 구출되었던 폴크 영감이었습니다. 폴크 영감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D를 기억하고 도와줍니다. 참고로 폴크 영감은 원작에는 없고 애니에서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쉼터에서 레일라와 캐롤린의 대결이 벌어지고 레일라가 부상을 입습니다. D가 개입해서 캐롤린의 목을 베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죽지 않습니다. 빌라가 던진 검에 이마를 맞은 캐롤린의 본체는 별거 아니라던 듯 비웃던 중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가 단검을 연결되면서 사망한 말이죠. 보르고프와 카일은 다리에서 마이어의 마차를 멈추려다가 늑대인간 마시라의 공격을 받아서 카일은 죽고 보르고프는 눈을 깨닫습니다. D는 마시라와 대결 끝에 그를 처단하는 데 성공하죠. 마이어와 샬롯, D와 보르고프, 레일라는 카밀라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카밀라는 샬롯의 피를 이용한 부활의식을 거행합니다. 바짝 말라버린 미라 상태에서 샬롯의 피를 받고 부활을 앞둔 순간 D가 그녀의 영혼을 베어버리고 환영을 극복한 마이어가 재차 베어버리면서 카밀라는 D의 왼손에 먹혀 사라집니다. 카밀라 역시 소설 원작에는 없는 애니만의 캐릭터인데 없었으면 많이 밋밋했을 겁니다. 주인이 사라진 빈성에서 마이어와 D는 최후의 대결을 벌입니다. D는 마이어의 국소를 찌를 수 있었는데도 그가 샬롯과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일부러 비껴찌르고 샬롯의 반지를 청부환수의 증거로 챙깁니다. 마이어는 샬롯을 데리고 성내에 숨겨져 있던 우주선을 타고 머나먼 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 D는 레일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장례식에 나타납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절대의 고독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엔딩이죠. 이 장면 역시 감독이 추가로 덧붙인 장면으로 소설 원작에는 없습니다. D가 살아가는 세계는 핵전쟁 이후 1만 년이 지난 12090년의 미래가 배경입니다. 귀족이라 불리는 뱀파이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인간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죠. 과학과 마법을 결합하여 뱀파이어들이 이룬 초고도의 문명은 인간을 압도하고 뱀파이어들은 인간을 가축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관은 암울하고도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죠. 담피르는 인간과 뱀파이어의 혼혈아를 뜻합니다. 담피르는 뱀파이어의 능력을 가지면서도 약점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뱀파이어 사냥꾼으로 활동하죠. D는 뱀파이어의 왕인 드라큘라 백작과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추측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아서 귀족들과 겨뤄도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가졌으며 카밀라도 D의 정체를 짐작하고 경악하게 되죠. D는 매견상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500세 이상, 혹자는 1만 살이 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매혹적이어서 종종 의도치 않게 여성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D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그의 왼손에 살고 있는 지성체인데요. 이 존재는 왼손이라 불리고 있으며 뱀파이어 사냥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이용해서 위기 때마다 D를 구해줍니다. 심리 측정, 수면 유도, 타인 최면, 피해자 상태 판단, 물질, 에너지, 영혼과 마법 흡수, D의 치료 및 부활, 그리고 적의 초자연적인 힘이나 능력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간 조작을 통해서 차원을 파괴하고 미로를 다시 쓰고 장벽을 돌파하기도 하죠. 지구상의 4가지 원소들을 흡수해서 특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원소를 소모하면 D의 힘이나 민첩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4가지 원소를 다 사용하면 D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뱀파이어 헌터 D 블러드러스트는 아트 스타일은 원래의 캐릭터 디자이너인 아마노 요시타카의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되 약간 변화를 거쳤습니다.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스타일과 매드하우스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의 전작 무사 주베이 작화를 보면 흡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애니의 특성상 원래 일러스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지금과 달랐던 시절 어떻게 이런 스타일의 그림체를 적용시킬 수 있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소설 시리즈 인기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포스트 아포칼립스 SF와 고딕 호러, 판타지의 혼합을 시도한 점이 신선합니다.
핵전쟁 후에 뱀파이어가 지배하는 12,090년 미래를 배경으로 크툴루 신화나 서부 영화 같은 요소를 섞어서 독특하고도 깊이 있는 세계관을 구축했으며 동양을 넘어 서양에서도 뚜렷한 인기 요소로 각인되어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주인공 D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그의 배경에 대한 미스터리도 매력의 핵심입니다. 간간히 던지는 그의 출생 비밀과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왼손의 역할도 독자를 사로잡죠. 애니메이션 작화의 기반이 된 아마노 요시타카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이 작품의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등장하는 일러스트는 텍스트로 상상한 이미지를 보완하고 독특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죠. 2025년 기준 56권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연재 역시 골수 팬들의 충성도를 높입니다. 인기를 얻고 난 후 무책임하거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연재를 포기하거나 자주 쉬지 않은 작가들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작가의 태도 역시 인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가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자인데다 나이도 76세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애니는 서구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작품의 근간에 서양인들이 선호할 수 있고 이미 익숙한 테마를 적극 수용해서 세계적으로 어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1980년대에 요스도시와 1990년대에 무사 주베이로 서양 팬들에게 이미 이름을 알린 가와지리 요시아키 감독 브랜드 특유의 스타일과 이미지가 흥행에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뱀파이어 헌터 디 블러드러스트는 성인 관객을 명확하게 겨냥해서 만든 판타지 작품으로서 애니메이션 역사의 분수령이 됐습니다. 다크 판타지, 다크 퓨처 SF, 고딕 호러 등 여러 장르 요소를 마스터한 이 작품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경을 넘어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재개봉이 실현된 이유 역시 개봉 25주년이 지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지금 작품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탁월한 완성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직 이 작품을 안 보았다면 꼭 시간 내서 보길 바라며 소설 역시 기회가 된다면 꼭 보기를 권합니다. 뱀파이어 헌터 디 블러드러스트에 대한 북마전의 평점은 3점입니다.